단 한 장의 보고서에 나토 본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럽의 방위 산업은 이미 한국에 완패했다. 이 충격적인 결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난 30년간 유럽 방산의 철옹성을 설계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견고한 성벽 안에서 한국을 그저 값싼 부품을 만드는 하청 공장이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거대한 착각이었음을,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운명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 남자의 신념이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 세계 질서가 어떻게 뒤바뀌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차분하지만 냉소적인 분위기에서 시작해 점차 충격적인 데이터를 마주하며 혼란에 빠지는 주인공의 심리 변화를 섬세하게 연출. 자료 화면과 주인공의 클로즈업을 교차 편집한다. 모든 것은 30년간 굳건했던 유럽 방산 동맹의 벽에 나타난 작은 균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한 동맹국의 선택이었습니다. 2017년 핀란드가 처음으로 한국산 K9 자주포 96문을 도입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외도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2026년 4월 그들이 5억 4,600만 유로라는 거금을 들여 112문을 추가 도입, 총 208문을 운용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브뤼셀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핀란드 국방부는 수년간의 혹한과 폭설 속에서 직접 운용한 결과 K9의 기동성과 화력이 유럽의 그 어떤 무기보다 탁월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핀란드의 재구매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유럽 방산에 대한 명백한 불신임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사소한 이탈로 치부하며 동료들과 함께 한국의 기술력을 싸구려라 조롱하며 자신들의 오만함을 재확인했습니다.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독일 방산의 거물은 와인잔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가격표만 매력적인 껍데기일 뿐이야. 우리 독일제 무기의 절반 값이라는 건 성능도 딱 그 절반이라는 뜻이지.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걸 핀란드는 곧 깨닫게 될 걸세. 우리는 그 말을 비웃으며 건배했습니다. 유럽의 변함없는 우위를 위하여. 그 오만한 웃음소리가 텅 빈 조롱이 되어 돌아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의심을 떨칠 수 없던 저는 한국의 약점을 증명해 유럽 동맹을 재결속시키라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첫 번째 자료는 저의 모든 상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까지 30억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불과 2년 만인 2022년 173억 달러로 폭발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의 보고서는 제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 시장 점유율 6%로 당당히 4위를 차지하며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나라가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을 모두 발밑에 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전 세계 시장의 69%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규칙을 다시 쓰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숫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폴란드로 향한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 앞에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바르샤바의 군 기지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강철의 물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022년 개약 이후 불과 1년 만에 폴란드 공군의 낡은 미그-29를 대체한 12대의 FA-50 경공격기, 그리고 2025년까지 전량 인도될 180대의 K2 흑표 전차. 폴란드 장교는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절박했을 때 유럽은 몇 년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한국은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전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는 9조 원 규모의 2차 계약을 통해 K2 전차를 클리비체 현지 공장에서 직접 생산할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건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맺은 12조 원 규모의 천무 다연장 로켓 계약은 폴란드를 미국 제외 NATO 최강의 로켓 포병 전력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비지떡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공허하고 초라한 자기 위안이었던가를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물량 공세일 뿐이라 애써 위안하며 저는 유럽 기술의 우위라는 마지막 자존심에 기댔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영상이 그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뜨렸습니다. 몇 해 전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차기 전차 도입 사업의 시험 영상이었습니다. 새하얀 눈밭을 배경으로 독일의 자존심, 레오파르트 EA7과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나란히 기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레오파르트의 압승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K2 전차는 혹한의 설원을 마치 평지처럼 질주하며 레오파르트를 압도하는 기동력을 선보였습니다. 최종 선택은 정치적인 이유로 독일에 돌아갔지만 그 영상은 전 세계 전문가들에게 명백한 사실 하나를 각인시켰습니다. 성능마저 한국은 이미 우리 턱 밑까지 쫓아온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추월하고 있었습니다. 핀란드가 혹독한 북유럽 환경에서 K9의 성능을 재확인하고 추가 구매를 결정한 이유가 바로 눈앞의 영상으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신념이 무너지는 동안 세상은 이미 새로운 질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 CNN은 한국을 방위산업 메이저리거로 칭했고 포브스는 한국이 조용히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방산 슈퍼 사이클 속에서 유럽의 낡은 생산 라인이 삐걱거리는 동안 한국은 빠른 납기, 가격 경쟁력, 실전 검증된 성능이라는 3박자를 무기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떠올랐던 겁니다. 미국의 공식적인 인정과 함께 세계 권력의 축이 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던 저의 옛 동료들은 정당한 경쟁 대신 비열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유럽 전체의 구매력을 무기로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을 통째로 빼앗으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대규모 구매를 약속하는 척하며 핵심 기술과 설계도, 심지어 소스코드까지 전부 내놓으라는 요구였습니다. 그것은 협상이 아니라 세련되게 포장된 강도질이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 앞에서 저는 30년의 우정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운명의 날 국제회의장에서 그들의 추악한 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한국의 단호한 거절과 전 세계의 싸늘한 외면뿐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팔지만 국가의 혼을 팔지는 않습니다. 그 순간 폴란드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저버리는 자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가장 위급할 때 약속을 지킨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유럽의 오만함을 질타하는 성토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정당한 경쟁에서 패배하자 비열한 수단까지 동원하는 유럽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치욕의 현장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지난 30년간 한국과 유럽의 격차를 만든 것은 돈이나 기술이 아닌 훨씬 더 근본적인 차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유사한 성능의 무기를 절반 가격에 공급하는 탁월한 가성비, 철도 생산 라인까지 전차 생산으로 전환하며 연간 180대의 KE를 만들어내는 신속한 대량 생산 능력, 그리고 MRO 훈련 기술 이전까지 포함하는 통합방산 플랫폼 제공.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평화의 취에 잠들어 있는 동안 한국이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구축해온 시스템이었습니다. 조선, 반도체, IT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산업 기반과의 시너지, 그리고 정부와 기업이 팀 코리아로 뭉쳐 모든 것을 지원하는 전략적 접근까지.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돈을 쏟아붓는다고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시간과 땀으로 쌓아올린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쌓아올린 벽은 유럽을 지키는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변화를 보지 못하게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진정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깨어있는 정신입니다. 어제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대한민국이 마침내 세계의 존경을 받는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어제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영웅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의 또 다른 분야가 어떻게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지 그 놀라운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